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한 주제를 들여다보는 시각인데요. 이번 시간엔 이슈가 이슈인 만큼 한겨레에서 발로 뛰는 한겨레 사회부의 박지영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의 이슈팀 박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생애 첫 방송입니다. 많은 격려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1타 강사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시사계 1타 중에 1타 김준일 뉴스챗 수석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강사님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 대표 수석 에디터를 맡고 계십니다.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패널 및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뭐 그냥 틀면 나온다. 거의 시사계 수도꼭지. 네. 오늘 5번째 방송입니다. 보통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방송을 몇 개 하냐로 따져요. 이분은 하루로 따진다. 오늘 5번째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네. 이렇게 바쁘신 분을 모셨는데 어떤 강의를 해주시려고 오셨습니까? 가짜 1타 강사는 가라. 예, 진짜 1타 강사 제가 나서서 오늘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진실은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소속된 뉴스톱이라는 매체가 IFCN 인터내셔널 팩트체킹 네트워크의 국제 공인을 받은 그러니까 팩트체크 공인을 받은 언론사예요. 전 세계에 114개밖에 없습니다. 114. 로이타 뭐 이런 거 있죠. 워싱턴 포스트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데가 받았어요. 뉴스톱이 받았어요. 근데 한겨레는 안 받았나요? 한겨레는 지원을 안 했어.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예의가 없어. 네. 빨리 지원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팩트체크 현장에 가보셨죠, 박정 기자? 네, 지난 8일날 양평에 직접 현장에 갔다 왔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분위기는? 분위기는 일단 굉장히 부글부글한 상태였고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교통의 어떤 개선을 위한 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비판이 거셌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묻겠습니다. 김준일 강사님, 이 고속도로는 애초에 왜 만들려고 한 겁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해. 원희룡 장관이 1타 강사라고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딱 그 생각. 하나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이 XX야까지는 제가 못하겠고. 자, 이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자, 이재명이 대장동 팩트체크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파적 지지를 떠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장동 팩트체크를 하게 내가 대장동 1타 강사야라고 하면은 믿겠어요? 사실 내가 제일 많이 알아 이러면서. 그게 바로 이해 충돌이에요. 이해 그렇죠. 충돌. 본인은 팩트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팩트체크하고 1타 강사하면 믿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당사자는 원래 팩트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희룡 장관의 디테일한 팩트도 다 틀린 것도 많지만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당사자는 이거는 빠져라.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팩트체크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좀 보면서 할까요?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면서 준비된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미션입니다. 자, 일단은 김건희는 잊어라. 핵심이에요. 김건희는 잊어라. 김건희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김건희가 없어도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은 김건희를 잠깐 잊으시고 제가 하는 것부터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속도로가 왜 생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자, 요 그림을 보시오. 요 그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양양이에요. 여기가 양양이 아니라 양평. 양평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죠. 여기가 지금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예요. 자주 가는. 자, 6번 국도가 있죠. 6번 국도가 우리나라에서 동서로 제일 긴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천역에서 시작해가지고 강릉까지 이어져요. 인천에서 서울에서 양평에서 횡성으로 가서 저기 뭐죠? 평창 가가지고 강릉까지 이어집니다. 274km예요. 항상 막 종로가 6번 국도인 거 아세요? 그래요? 종로도 6번 국도요? 양화대교 종로가 6번 국도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쭉 와가지고 이 강변북로처럼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여기 두물머리를 지나가지고 이제 빠지는 거예요. 여기가 항상 막힙니다. 막히면 답도 없는 도로입니다. 답도 없어요.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6번 국도가 막힌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맨날 막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평을 둘러싼 이 도로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영동고속도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71년에서 75년. 네. 예, 이거는 여주를 통해 여주 남부를 통해서 원주로 빠져요.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양양고속도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아, 비교적 최근인데? 2009년. 네.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서울에서 춘천 찍고 양양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쪽으로 속초 가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해요. 그렇죠. 자, 그 밑에 광주 원주 고속도로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2015년에 만들어졌어요. 2015년 최근이네요. 예, 이것도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비는 게 뭐예요? 6번 국도가 비어요. 야, 6번 국도를 이용하는 이 양평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놀러 갑니다. 두물머리에. 네, 그렇죠. 여기에 카페가 지금 핫도그 맞아. 네. 맛있는 거. 1년 365일 막혀. 네. 이거 6번 국도 때문에 미치게, 두물머리 때문에 미치겠어. 여기 주민들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아예 나오질 않는데요. 움직이지 못하죠. 네. 나왔다 하면은 그냥 차에서 2시간. 기본 2시간이니까 아예 나오질 않는답니다. 두 번째. 춘천으로 빠지는 거 있고 원주로 빠지는 거 있는데 자 여기에 홍천, 횡성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여기로 가서 내려올 수도 있거나 원주로 가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그냥 6번 국도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요게. 그러면은 요거의 핵심이 뭐냐? 2008년에 처음으로 민자고속도로가 제한이 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민자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수익성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많이 이제 막히기는 하지만은 그때 양평 국민이 10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인원으로 되겠냐.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BC라고 불리는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정 점수를 넘어야 공사를 이제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2008년에 무산이 됐는데 그때가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송파구 마천동이었고요. 종점이 양서면이었습니다. 양서면 도곡리. 이미 2008년 민자고속도로에서부터 여기다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요 위에 보여드리기 양서면 여기다가 이제 만든다. 어디니? 여기 여기다가 만든다. 여기다가 만드는 거를 이제 계획을 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인구가 늘어났어. 양평에.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서울 가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재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2017년 1월에 국토부의 고속도로 5개년 개발 계획. 자, 여기 나오죠. 이때 5개년 개발거에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양평에 플래카드 붙고 야 우리 드디어 이제 고속도로 생긴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양양고속도로 여기 서종면이 있거든요. 서종면. 그래서 여기 북부에 사는 양평의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양양고속도로 이용하면 되는데 이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광주 원주까지 남해군까지 내려가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6번 국도로 타고 들어가는데 이제 분산이 된다라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양서면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도로의 목적 자체가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는 목적. 자, 그리고 그렇죠. 도로가 없는 곳에 고속도로를 놓자 이 목적이었으니까. 6번 국도하고 가까워야 된다. 6번 국도는 여기 남한강 있잖아요. 여기 남한강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요. 두물머리랑 가까워야 돼. 그래야지 두물머리랑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도 와가지고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6번 국도랑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변했어. 언제 변했습니까? 희한한 거지. 이게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에 예타가 통과합니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딱 통과해요. 자, 이때 BC 비용 편입 분석이 0.83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AHP라고 적합성 조사가 0.508이 나와요. 자, BC 분석은 1이 넘어야지 이게 돈이 된다. 한마디로 비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편익이 손해를 안 본다라는데 0.83이 나왔다라는 거는 야, 아무리 인구가 양평군이 늘었어도 안 돼.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야. 하지만 AHP, 적합성이 0.508이 났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0.5가 넘으면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야, 이게 그렇게 수익은 안 되는데 그래도 니들이 그렇게 막힌다고 하니까 만들어봐, 한번. 요렇게 된 거예요,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근데 이 5월 11일에 이 2021년에 강화 IC를 설치해달라고 언급합니다. 이걸 갖고 지금 보수 언론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요것도 그림 잘못 그렸어, 내가. 자, 강화 IC가 뭐냐면은 요게 처음에 검은색이 예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서하남으로 해가지고 광주로 해가지고 양평에 이제 양서면으로 양평 분기점으로 가는 요 아니었는데
야, 여기로 가면은 요 강하면이 있고 강상면이 있는데 강하면이 모든 교통에서 다 소외가 돼. 여기가 이제 88번 국도가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45번 국도로 여기 이제 팔당대교로 들어가는 요 라인이 있는데 그러면은 88 국도랑 같이 하자. 연결을 해보자. 강하 IC를.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라 조금만 틀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L자 아니에요. 이거는 원희룡 아니야. 이거는 틀렸어. 이거 다 틀렸어. 제작진이 이런 그림을 실제는 민주당하고 그때 지자체에서 주장한 거는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약간 이제 88번 도로와 연결을 하는. L자 이거는 원희룡하고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거라고. 조선일보 같은 PD. 조선일보 같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 강하 A씨를 만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강하면의 교통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양서면으로 가는 종점은 변함이 없지만 중간에 88도로랑 연결하는 IC를 하나 만들자, 인터체인지를 만들자. 그렇죠. 이 이제 제안이 나왔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히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이제 희한한 일들이 작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예, 자.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요. 요때는 언제냐? 문재인 정부 때다. 네. 그런데 언제냐? 윤석열 당선 이후다. 인수위 시절이죠. 예, 인수위 시절에 3월 15일에 업체를 동해기술 요거죠, 요거. 네, 동해기술종사. 동해종합기술공사. 네. 여기를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갑자기 2달 동안 여기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열심히 스터디를 합니다. 네. 그러더니 야, 강상면이 나은 것 같대. 라고 여기에다 제안을 해요. 국토부에다가. 원래 저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선정됐을 때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기간은 1년이죠. 1년이죠. 근데 3월 15일 날 맡아서 5월 19일 날 중간 보고서도 없이 종점이 변경된 안을 국토부에 보고. 완이가 똑똑해. 이게 맞습니다. 이 1년을 해야 최소 1년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2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내 석학들, KDI 막 전문가들 다 모여가지고 야 이게 좋겠어라고 가까스로 통과를 했는데 어디서 죄송한데 잘 처음 들어봤어요. 듣보 동해종합기술공사가 2달을 연구를 하더니 국토부가 덜컥 받아요. 근데 이거는 국토부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야,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라 얘네가 제안해서 우리가 변경한 거야 라고 하는데 요 관련 규정을 보니까 국토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건 국토부하고 동해기술종합공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7월 18일입니다. 이 두 번의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7월이면은 뭐가 있었다? 전달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자, 양평군의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양평군의 정치의 역사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다 장악했어요. 87년 이후로 국회의원은 다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했고요. 군수도 다 국민의힘이었는데 딱 한 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당이 딱 한 번 한 거 빼놓은 건 다 국민의힘이에요. 군수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2008년에 민자고속도로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7월 18일에 갑자기 이게 이제 말이 바뀐 건데 뭐냐면은 처음에는 국토부가 양평군이 변경안을 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가 갔어요. 양평군에. 양평군에 직접 찾아갑니다. 7월 18일에. 그래서 야, 7월 18일보다 조금 일러서 야, 너희 변경을 한번 다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양평군이. 그러니까 양평군이 이상하다? 이게 왜 멀쩡한 노선 양서면 거를 두고 왜 대안을 만들려고 그러지? 하고 대안을 만듭니다. 1안, 2안, 3안. 1안이 양서면으로 가는 거, 3안이 이제 병산리 여기 강상면으로 가는 거, 2안이 요거는 없어졌는데 강하면으로 가는 거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쨌든 요 세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게 내가 낫다라고 양평군이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이렇게 조건을 다닙니다. 그런데 말이야 원안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이나 경제성이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라고 거기다가 보고서에 쓰고요. 변경안 강상면은 이거는 예산이 더 들어가라고 부정적 꼬리표를 딱 보내요.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가 그래! 하고 하더니 갑자기 강상면 안에 막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상면 안이 있었군. 강상면이라는 대안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추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7월 18일에 있었던 요거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1월 16일. 1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1차 관계기관 협의입니다. 국토부의 1차 관계기관 협의라서 이제 양평군이란 거 이때는
양평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랑도 같이 해요. 네. 경기도랑도 같이 협의를 하는데 같은 날 1월 16일 날 경기도하고 양평군하고 두 군데 공문을 보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너희들은 생각하니 의견을 줘라고 했는데 같은 부서죠 당연히 1월 27일까지 회신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 보낸 거는 양서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원안을 보냈고요. 그리고 양평군에는 강상면안을 보냅니다. 다른 걸 보내요. 경기도와 양평군에 각각. 양평군에 각각. 국토부가. 심지어는 같은 날 같은 부서에서 보내요. 이거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다른 부서가 보냈으면 실무진의 착오였어. 미안해. 네. 그런데 이거는 같은 부서가 보낸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기 경기도에 보낸 것도 제목에는 양서면 종점 해놓고 지도는 또 강상면으로 보냈어요. 약간의 혼선을 싹 주면서 이게 마치 양서면인 것처럼 원래 이렇게 하고 그런데 국토부에 그러니까 저기 경기도에서는 별 문제 없네? 라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야 니네가 통과시켰잖아. 그러니까 야 니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야 양서면이라고 보내놨네.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양평군에 보낸 거는 1월 27일까지 회신 달라고 했는데 회신을 안 합니다. 회신을 안 하고 2월 8일 날 열흘 11일 뒤에 회신을 해요. 뭐라고 회신하는지 딱 전진선 군수가 의견을 보낸 거거든요. 양평군에.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어. 갑자기 의견이 없어졌네. 의견이 없어졌어.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함부로 이거를 했다. 이거는 추론입니다. 네. 함부로 동조하거나 의견을 세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국토부가 너무 의지가 강하니 뭐가 됐든 만들어주기만 해달라. 양평을 지나가기만 해달라. 양평을 지나가기만 해달라. 이제 이게 이제 1월 26일 날, 이제 1월 16일 날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5월 8일 날 강상면 종점안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국토부의 말이 또 바뀌어요.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이게 논란이 되니까 네. 아니 결정된 게 아니면은 처음에 그 경기도하고 양평군에 세 가지 안을 다 보내서 비교를 하게 해야죠. 네. 하나씩 보내고 다른 걸 이중 플레이를 한 다음에 결정된 게 아니다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정된 게 아니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어쨌든. 그리고 논란이 언론 보도가 이제 강득구 의원, 김두관 의원 등등이 이게 문제가 있다. 김건희 땅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갑자기 재검토를 발표를 하고 백지화를 발표를 한 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지금 딱 있는 겁니다. 열정적인 거에 감사드립니다. 물 한 번 드시죠.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좀 핵심적인 질문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여쭙겠습니다. 자, 일단 김 에디터님 히스토리를 모두 아는 김 에디터님 김 선생님 보시기에 이게 왜 국토부가 이렇게 예탁까지 다 통과했던 안을 불과 한 2달 만에 바꾼 거라고 보십니까? 종점을. 그러게요. 궁금해요. 그래서 나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 왜냐면 내가 이거는 어떻게, 나도 되게 궁금한데, 이거 보신 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 바꿨을까?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다 잊으라는 김건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뀌었지? 이렇게? 이렇게 무리해서? 양평군은 10년 넘게 양서면으로 추진을 해오던 게 15년. 15년 가까이 양서면으로 추진해오던 게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는데도 처음에 보냈던 보고서에서는 양서면이 좋다고 해놓고 의견이 없어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가 계속 해명이 바뀌는 게 처음에는 원희룡 장관이 야, 늘공, 어공, 야, 늘공들의 문제야. 이를 이따위로 처리하면 안 돼.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양평군이 먼저 제안을 한 거지. 우리는 의견을 받은 거야. 그런데 팩트체크 해보니까 국토부가 먼저 찾아가서 이것도 이제 깨지니까 이제는 동해기술종합공사인가 여기가 한 거야. 라고 한 건데 이것도 완전 무리수인 거죠. 그러니까 2달 만에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거가 해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자 김건희 여사 땅이 지금 여기 지도로 한번 보죠. 이제 김건희 얘기를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음모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다 모이는 거야 여기로. 왜? 희한하게 모이네. 자 여기에 김건희 여사 선산이 있어요. 6,800평이 있습니다. 자 상속을 받았어요. 90년대 후반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게 한 4,0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11,000평, 그러니까 축구장 5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축구장 하나가 2,200평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11,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5개 넓의 땅이 있다. 선사는 6,800평, 그리고 추가로 한 4,000평 했으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 선산 말고도. 그런데 이 4,000평은 누가 구입했느냐?
장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도 자기 명의로 구입한 것도 있지만은 회사가 있어요. 네. 장모 최은순 씨가 옛날에 양평 공흥지구를 그 개발을 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었던 그 회사. 그거는 지금 김건희의 오빠가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남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대표인 여기에서 땅을 또 2017년, 19년에 잔뜩 사요. 대통령의 처남인데 개발사를 하면 얼마나 개발하기가 편할까요? 이런 네. 불순한 생각을 하지 마. 엄청하게 하시겠지. 굉장히 그렇죠. 네. 음모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네 아주. 그러니까 저는 뭐 개발할 때 편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 들어갔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박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좀 이따 잠깐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은 강남에서 여기까지 20분 거리라는 거야.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 그 부동산에 한겨레도 취재하고 막 그랬어요. 다른 데 취재를 했는데 최소 5배에서 10배. 많이 뛰면 30배씩 오른다. 특히 요 남양평에 여기 안에도 땅이 있어요. 여기를. 여기가 더 오른다라는 거야. 여기가. 양근대교가 여기가 이어지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노다지라는 거야. 도대체. 그 양평 시내 쪽이죠. 읍내에 있는 거야. 읍내. 야. 그리고 문제는 여기가 그 선사는 6,800평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2003년부터 자 지목 변경을 합니다. 지목 변경은 뭐냐면은 이게 임야인데 이거를 대지, 도로, 창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거 혹시 땅 자기 임야 산 가지신 분 뭐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행색들이 별로 돈이 없어 보이는데. 자, 이게 얼마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절대 안 해줘요. 그렇죠. 왜냐면 특혜요. 바꿔주는 순간 바로 50배 뜁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김건희 여사 땅 56배 뛰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원희룡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때가 바로 강상면에 있는 이 땅, 병산리 있는 이 땅 이거 모르니까 원희룡 장관이 알아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땅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최근에 해명까지 했어요. 선택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인 건지 그게 그 땅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엄청 또 있거다. 요거는 우리 박지영 기자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부동산 관계자들 만났었죠. 만났었죠. 네,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그 부동산 업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 그 병산리의 그 고속도로 바로 옆에 땅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양평읍에 저 양금리, 공흥리, 백안리 이쪽 땅들이 실질적으로 노른자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 강상면으로 고속도로가 뚫린 종점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강남권에서 정말 20분 안에 여기를 딱 올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일대 땅 부자들이 거의 휘파람을 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 지역 개발할 때 이렇게 한 장으로 된 이런 홍보지 제목이 나오잖아요. 강남까지 20분. 강남까지 네. 20분. 네. 끝난 거야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강남 집값과 그 양평의 그 땅값이 연동된다. 몸통과 발가락 관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몸통과 발가락. 네, 그 말이 딱 저는 이해가 딱 맞았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 발가락이 도로를 흔든 건가요? 이렇게 불순하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아주 불순해 아주. 아니구나. 네.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우리 각하는. 발가락이 도로를 흔든 게 아니구나. 자, 추가로 얘기를 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무슨 내용이 들어왔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이 정체를 해소하는데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목적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요게 요렇게 이어지잖아. 여기가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거든. 요거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게 뭐 대충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이어졌잖아. 그래서 요렇게 설악 IC, 여기 설악 IC거든. 요렇게 간다는 거야. 요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일단 있고 그 이후에 여기까지 있는 거를 예타에서 언급을 했어. 근데 자, 이제 이거가 근데 변경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상하지? 그렇죠, 이상하죠. 이게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되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이 목표, 이게 예타에서 본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 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면은 양양 군민만 이용합니까? 아니죠. 그럼 누가 이용해? 서울 시민이 이용. 서울 시민도 이용하고 중간에 춘천도 이용하고 그렇죠. 뭐 인제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국비를 쏟는다라는 거는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교통량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많이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양평 군민은 12만 명이야. 그 중에서 한 6만 명 정도는 이거 타고 다녀.
나머지 6만 명이 이거를 타고 다니는데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럼 6만 명을 위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만들어야 돼? 그건 아니다. 아니지. 당연히 하남시, 광주시,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예타 KDI의 석학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이어야지 이게 최고인데 희한하게 지금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지금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자,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제가 질문을 그러면 제가 궁금한 이상한 거 관련해서 자, 원희룡 장관 정치를 20년 넘게 했고 뭐 정치적 진로에 대한 꿈도 계신 분일 텐데 어쨌든 정부 부처 장관은 설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면 이 설명의 책임을 포기하고 이거 안 해! 이렇게 하고 지금 어쨌든 배째라로 나온 이유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추론이라고 해주세요. 추론의 영역입니다. 정봉주 의원이 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이 동해기술종합공사가 안을 제시했다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원장관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인수위 때 다 결정이 되고 원희룡 장관도 받아본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의지가 있으니까 뭔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걸린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독박 쓰겠다. 이거 이대로 하면은 독박 쓰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몰라. 이거 백지화. 이제 이 가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오히려. 그리고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동훈이 뜬 것처럼 나도 한번 떠보겠다. 그러니까 바짝 붙는 거죠. 맨날 이렇게. 신대를 쳐서 내 언론에 어쨌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지금 좋아하는 게 국토부에 지금 화환이 앞에 쫙 깔려 있어 지금. 원희룡 장관 힘내세요. 우리 보수의 희망입니다. 그 뽕을 맞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요게 두 가지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원장관이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이거 자체를 사업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왜냐하면 계속 이 땅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캠프에서도 이 땅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회의를 직접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 내가 보기엔. 다만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백지화로 딱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박 기자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타 통과 뒤에 이렇게 노선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조금 흔한가? 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때 예타 통과 이후에 노선이 바뀐 도로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자, 그거를 YTN이 팩트 체크를 했어요. 기사 제목 읽어드릴게요. 국토부 시종점 변경 14건 사실상 노선 변경은 전무. 그래가지고 거기 국토부에서 여기 이거 바뀌었다라고 표를 줬거든요. 보도자료에. 그거를 하나씩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인천 계양에서 강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게 그 종점이 강화읍 갑곡리에서 선원면 신정리로 바뀌었는데 고속도로 길이가 1.6km 감소했어요. 그래서 바뀐 거구나, 종점이. 그래서 종점이 오히려 짧아져가지고 바꿨다라는지, 그리고 뭐 부산 신항에서 김해, 이거는 뭐 예타를 받은 건 면제된 사업이지만 이것도 부산은 강서구 송정동에서 경남 김해시 활천동, 뭐 근데 이것도 0.7km 노선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행정 지명이 바뀐 거구나, 종점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뀌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전체 도로의 55%가 지금 바뀌고 종점도 바뀌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또 하나, 요거 하나 얘기해야 돼.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여기로 가면 환경 파괴가 극심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로 가면 환경 파괴가 안 돼. 여기는 남한강을 지나야 되니까 다리를 놔야 돼. 맞아. 환경 파괴가 되겠지. 건설하는 동안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깨끗하게 해야 돼. 논리가 없는 건 아니야. 여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를 할 때 산으로 지나가는 건 땅으로 안 가요. 보통 산 중턱으로 가가지고 터널을 뚫잖아. 터널을 뚫는데 터널을 지금 뭐 그 기사마다 좀 다른데 최소 3개에서 최대 8개까지 더 뚫어야 된대. 여기는 왜냐면은 여기는 위에는 지대가 낮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평지니까 터널을 안 뚫어도 돼. 여기는 다 산이야, 다 산. 다 산이니까 터널을 다 뚫어야 돼. 그리고 터널로 뚫으니까 교각을 다리를 이렇게 많이 공중에 떠 있잖아, 고속도로가 지역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다 떠 있잖아, 이렇게. 이거를 15개를 더 만들어야 돼. 그럼 어느 게 더 환경적이냐는 거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 근데 요거 다리 하나 더 만드는 게 여기도 물은 지나가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한 번씩은 다 똑같이 지나가는데 두 번째 이제 지나가는 게 요게 더 환경 파괴냐 아니면은 터널을 3개에서 8개를 더 뚫고 교량을 한 11개에서 15개를 더 만드는 게 환경 파괴냐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다리 1개 대 교각 15개, 터널 8개. 과연 뭐가 더 친환경적인 것이냐. 자, 오늘 열정적인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늘 마지막에 알림장을 내줍니다. 자, 오늘 국토부에게 숙제를 내준다면 뭘 해야 됩니까, 국토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야. 원희룡 장관이 자기도 보고받았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은 바꾼 놈이, 아니 죄송합니다. 바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 양평군에 찾아간 공무원도 있겠죠. 공무원도 있을 네. 거고 그거를 밝히면 되는 거야. 그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내가 왜 바꿨다. 그게 뭐 차관인지 국장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바꾼 거는 예타를 안 받겠대. 네. 말이 돼? 아. 다 바뀌었는데? 55%가 도로가 달라지고 55%가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네. 이거를 모든 거는 투명하게 해야 돼. 정말로 내가 죽어도 여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절차를 다 밟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다. 투명성. 투명성. 더 투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해내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 납득을 하지. 아니면은 도대체 김건희 땅 말고 이게 지금 납득이 되는 게 있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지. 그거 봐. 없잖아. 없다고.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없어 나도. 제가 예전에 그 공무원 취재할 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타에서 벗어난 안을 가져가면 기재부에서 보지도 않고 도로 준다. 예타대로 가져와. 그래서 우리는 너무 폭이 없다. 예타가 끝나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이 끝났네. 자, 오늘 시종땡 준비한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김준일 강사님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리고요. 비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 없도록 안전에 힘써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변함없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